부동산 경매와 절세 전략 팁이라는 주제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세금, 내가 살 때 내는 세금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있고, 내가 또 팔 때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한 개 취득을 하면은 국가에 굉장히 공헌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 때 내는 세금이 이제 취득세라 이야기를 하고,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는 세금이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팔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할 때 내는 것이 이제 양도소득세다. 부동산 세금이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세금과 관련된 법도 많이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된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좀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일단은 내가 부동산을 사겠다는 것은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는 목적도 있지만, 두 채, 세 채가 넘어가면은 내 부동산을 사가지고 내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세금이라든지 뭐 대출이라든지 계획해서 사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국가 좋은 일만 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내가 사고 팔 때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이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1억 주고 부동산을 사가지고 2년 뒤에 1,000만 원이 상승해서 1억 1,00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1,000만 원 내가 이익을 거둘 줄 알았는데 세금을 한 70% 내야 돼. 그럼 7천만 원 국가에 낸다 그러면은 결국 내가 투자는 하지만 내 돈 가지고 국가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익을 더 높이려면 이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세법은 수시로 바뀌어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내가 2년 전에 알고 있던 내용이 올해 되면은 그게 무용지물이에요, 거의. 워낙 급변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의 조항이 많습니다. 내가 1세대 1주택이라 그러면은 비과세로 알고 있지만 모든 상황에 있어서 비과세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세금은 항상 외의 조항이 많이 있고, 또 시행 시기도 다른 거예요. 올해부터 또 시행되는 게 있고, 또 내년부터, 그 후년부터 그 시행 시기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집을 사고 팔고 할 때는 전문 세무사하고 상담을 꼭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전문 세무사하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사람이 설명해 주는 것을 내가 알아들어야 되고, 이 세무사가 부동산만 전문을 하는 세무사가 극히 또 드물어요. 내가 부동산 공부만 좀 하면은 세무사 모르는 지식을 내가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이런 세금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주택을 가지고 좀 설명드릴게요. 뭐 상가 땅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구입을 하시니까 주택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내가 단독명의냐 공동명의에 따라서 요 세금이 전부 또 달라져요. 그리고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 따라서 또 세금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1주택자냐 안 그러면 두 채, 세 채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는 그렇게 관련이 없어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만 원을 내야 된다. 부동산을 내 아내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 그러면 n분의 1 해가지고 50만 원, 50만 원 똑같이 세금을 내요.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는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은 이건 인별과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00만 원 낼 세금이 가표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세율이 낮아져요. 그럼 세금을 1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둘이 합쳐서 70만 원을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와 재산세는 뭐 규제지역이냐, 1주택이냐,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이제 변화가 많다. 그래서 결국엔 공부는 취득세와 재산세는 간단한 것이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 대해서 공부할 게 많고 절세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취득세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취득세는 간단해요. 요것만 알면은 크게 공부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실제 실거래가를 구입하는 취득 금액하고 내가 구입하는 아파트의 평형이 몇 평형이냐, 그에 따라서 취득세가 좀 달라져요. 금액을 구분 지으면은 6억을 기준 6억 이하냐, 6억에서 9억 사이냐, 9억이 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고, 전용 면적이 이제 80제곱미터 이하냐, 80제곱미터 넘느냐에 따라서 또 세금이 조금 달라진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30평대, 그걸 이제 넘느냐, 40평, 50평이 넘어가느냐, 25평, 30평이 되느냐, 거기다 달라진다. 세율은 6억 이하면은 이제 1%대,
6억에서 9억 사이는 2%대, 9억이 넘어가면은 3%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대구에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한 얼마 정도 할까요? 평당 얼마 정도 할까요? 1200, 1300. 예. 전체 평균을 내면은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작년 말에 900만 원에서 이제 1000만 원 이제 넘었었거든요. 분양가가 지금 이제 대구에 한 1500을 조금 넘어서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원래. 신세계 빌리브 같은 경우에는 평당 1800, 지금 최근에 분양한 거 하이 하늘채라든지 30평 로얄 이런 게 이제 한 평당 1500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럼 내가 30평 아파트를 한 채 산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잡으면은 3억을 사지 않습니까? 3억을 주고. 그러면 내가 3억짜리 아파트를 한 개 산다 그러면은 취득세를 얼마 정도 내느냐? 6억 이하니까, 그리고 30평 아파트면은 85제곱미터 이하니까 1.1%에서 세금을 한 330만 원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근데 내가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 30평대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에 내가 취득을 한다. 그러면은 과표가 9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85제곱미터에서 3.3%. 그럼 얼마입니까? 3,300만 원. 예, 무시 못하죠. 세금만 3,300만 원. 취득세는 특별히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절세할 게 그렇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취득하면 취득 금액에 맞는 요 세금을 그냥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요것만 알면 특별히 뭐 어려운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이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다고 했는데, 재산세, 종부세는 이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보유세는 국가에서 세금을 매겨요. 그러면 누구한테 세금을 매기느냐 하면은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한테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 재산세를 다 내는 거예요. 내가 만약 부동산을 3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5월 30일 날 취득을 하면은 6월 1일 소유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1년치 세금을 다 내요. 하지만 내가 6월 2일 날 취득하면은 1년치 재산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저는 매도인이 다 낸다. 종부세도 마찬가지고요. 세금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재산세와 종부세는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내 집을 평가하는 가격이 있어요. 그게 언제 하느냐 하면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 날, 4월 말일 날 공시 가격을 발표를 해요. 땅은 언제 하느냐? 5월 말 되면은 공시 지가를 이렇게 또 발표를 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언론에서 혹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향업이 됐다는 이런 매스컴 한번 접해보셨습니까? 못 들으셨어요? 예. 지금 2월 말에 통상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땅 중에서 대표성 있는 땅을 골라가지고 먼저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그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개별 토지 가격을 5월 말까지 산출해서 매기거든요. 항상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매년 가격이 이제 대부분 올라가겠죠. 그죠? 요 가격을 기준으로서 매긴다. 요 가격이 어느 정도냐?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차지하는 이제 퍼센트를 따지면 한 60에서 70%가 공시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3억짜리 같으면은 한 70%하면 한 2억 1천만 원 정도 국가에서 가치를 매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재산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뭐 재산세는 요 주택이냐, 뭐 땅이냐, 일반 건물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좀 달라요.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과세 표준이 4단계로 있어요.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세율이 높아지겠죠. 재산세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재산세는 가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럼 가세 표준이 뭐냐? 가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에요. 요 시가 표준액이 뭐냐면은 좀 전에 아파트나 단독주택 가격은 4월 말에 공시 가격을 정부가 발표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지자체에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계산한 금액, 그게 이제 시가 표준액인데 거의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어가 좀 다를 뿐이지. 거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또 곱해요. 이게 뭐냐면은 공시가격의 비율인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60%를 곱하고 상가나 땅 같은 경우에는 70% 이렇게 곱해요. 좀 전에 3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했지 않습니까? 그럼 재산세는 얼마 정도 나오느냐? 그러면은 시가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니까 시가표준액이 70% 잡으면 7, 3, 21, 2억 1천만 원에다가 또 60% 곱하죠. 2억에 60% 하면 1억 2천, 1억 2천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럼 1억 2천 가지고 여기 찾아가면은 어디냐?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세율이 얼마냐? 0.15%예요. 그래서 1억 2천 곱하기 0.15% 하면은 한 18만 원 정도 돼요.
거기서 또 이렇게 공개를 시켜줘요. 3만 원은. 얘네들은 3만 원, 얘네들은 18만 원 공개시키는데 18만 원에서 3만 원 빼면은 한 15만 원에서 이제 보통 왔다 갔다 한다. 내가 3억짜리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1년에 내는 재산세가 얼마냐? 한 1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뭐 특별히 또 절세할 방법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내야 돼요. 굳이 절세를 한다면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판다 그러면 그전 팔고 취득한다 그러면은 그 뒤에 취득한다 그러면은 단돈 뭐 몇십만 원도 이제 아낄 수 있다. 그래서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그런 외에는 특별히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에요. 우리나라에 한 몇 프로가 요 종합부동산세를 내냐면은 2% 정도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요 가세 표준이 뭐 이렇게 3억에서부터 94억 초과까지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렇게 0.5%에서 2%까지로 부과됐는데 작년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세율을 이렇게 굉장히 강화했어요. 일반 내가 주택을 한 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세율이 이렇게 조금 높여졌고 내가 3주택자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세율이 또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여기 이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원래 내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세율을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가세 표준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속한 금액대가 어디냐 그걸 먼저 알아야 되니까. 전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전부 다 가격을 합치는 거예요. 거기서 빼기 6억 원을 해요. 그래서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 거죠. 근데 1세대 1주택이라 그러면은 빼기 6억 원을 하는 게 아니라 빼기 9억 원을 해줘요. 3억 원을 더 공제해줘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인별과세예요. 세대당 이렇게 매긴 게 아니라 개인별로 전부 부과를 해요. 내가 아파트 3억짜리 한 개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쪼개지지 않습니까? 집이 한 채밖에 없다 그러면 집사람도 1세대 1주택, 나도 1세대 1주택 이렇게 쳐주느냐? 종합부동산세는 각자 계산한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주지 않는다. 집사람이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 빼기 6억 원 하는 거고 나는 내대로 빼기 6억 원을 해서 이제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공동명의가 별로 안 좋은 혼자 할 때는 9억 원 빼는데 둘이 하면 12억 원을 빼. 각자 6억 원을 빼니까 더 좋잖아요. 만약에 부부 공동명의 안 하고 한 네. 사람만 돼 있으면 한 사람만 네. 그럼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9억 원을 빼줘요. 집이 두 채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6억을 빼주는데 내가 집이 한 채밖에 없어.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합부동산 내려면은 실제 시세가 13억이 넘어야지 여기 해당돼요. 앞에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서 주택은 60%, 땅하고 이제 상가는 70% 곱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좀 달라요. 작년까지는 80%를 곱했어요.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높여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85%, 내년에는 90%, 2022년이 되면 100% 할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만약에 종합부동산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5%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맞는 금액을 가세표를 찾아가지고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면은 종합부동산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세대 1주택이라 그러면은 할인도 해줘요. 나이가 많아. 60에서 65세 사이라 그러면 10%또 공제를 해주고 70세 이상이 그러면 30%까지 또 공제를 해주고 내가 집을 한 채를 5년에서 10년 보유했어. 그러면 20%를 또 공제해주고 15년 이상이라 그러면 50%를 또 공제를 해줘요. 그럼 중복 공제 가능해요. 그럼 최대한 80%인데 최대 한도는 70%까지 이렇게 공제를 해준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내냐면은 전국에 있는 내 주택 수를 전부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 금액이 다주택자, 2주택자 이상이면 6억을 빼줘요. 거기다가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원래는 85% 이렇게 하니까 그걸 곱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가세 표준이 나온다. 그럼 가세 표준은 여기서 찾는 거죠. 그럼 내가 해당되는 거 찾아가지고 여기 세율을 곱하는 거죠. 1세대 1주택이라 그러면 여기서 놀아야 되고, 주택이 다주택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놀아야 되죠. 만약 세 채 이상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 대구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까? 규제 지역이 투기 지역, 투기 가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요 세 개가 있어요. 대구의 수성구는 투기 가열지구지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에요. 이 부동산 세금은 조정 대상 지역하고만 관계 있어요. 투기 가열지구는 어떤 행위 제한이고 그런 거지 세금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대구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없어요 지금. 뭐 서울 전 지역하고 뭐 세종, 경기도 일부, 부산 일부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돼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단지 3주택자 이상이 3주택이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기 세율을 고합하면 이제 종합부동산 세액이 나오는데 공제할 부분이 있으면은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사주 세액에다가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할인을 해주니까 그거 빼고 그리고 세부담 상한 초과액은 또 빼는 거예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작년에 100만 원 냈어요. 근데 원래 계산해보면 200만 원이 나와. 하지만 세부담이 150%까지예요. 나오더라도 150만까지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1주택자일 경우에는 이렇지만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일 경우에는 200%까지 3주택 이상이면 300%까지 이것도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이렇게 강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주택이 세 채인데 작년에 100만 원 냈는데 원래 계산해보면 400만 원이 나와. 그럼 300만 원까지 내야 된다. 실제 납부할 세액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실제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3억짜리 아파트 한 채 샀지 않습니까? 그죠? 3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지고는 해당이 안 돼요. 그 해당되려면은 그거 따볼 때 가지고 6억 원 주택, 그거 세 채, 그럼 18억 정도 돼야지 세금이 조금 나와요. 18억이면은 공시가격이 60에서 70%를 잡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70% 잡으면 18억에 70% 잡으면은 12억 6천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공제 금액이 내가 집이 세 채이기 때문에 6억 원을 이제 빼는 거죠.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80%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5억 2,800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5억 2,800이 어디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작년 같으면 이걸 적용하니까 0.5% 세율을 곱하면은 종합부동산세가 264만이 나온다. 만약에 원래 낸다. 그러면 얼마 정도 세금이 달라지느냐 하면은 공시 가격은 똑같다 보면은 18억에 70%가 곱하면은 이제 10억 6천에서 이제 공제금액 6억 빼고 원래는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5% 상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85%를 곱해가지고 5억 6천만 원. 5억 6천만 원이 여기서 어디냐? 똑같이 여기지만 3주택 이상이지 않습니까? 0.9%를 이제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0.9%를 곱하면은 415만 원. 차이가 한 15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죠. 실제 뒤로 가면은 좀 줄어들겠죠. 공제할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7월달, 9월달에 재산세를 냈다 그러면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이제 공제될 항목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재산세 낸 것 중에서 일부를 또 빼줘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적으로 이거보다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계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계산이 되려고 그러면은 1주택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 시가로 한 18억은 돼야지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고 다주택자 그러면은 다 합산했을 때 시가가 한 14억 돼야지 여기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가격하고 공시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절세할 방법이 좀 있느냐?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숫자를 줄이면 돼. 그러면 일단 세금이 주는데 내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6월 1일 소유자를 피하면 되는 거죠. 이후에 사든지 이전에 팔든지 이렇게 하면은 내도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보유주택 수를 줄여야 되죠. 작년에 똘똘한 한 채를 남겨두고 나머지 처분하는 이런 열풍이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는 또 정려, 원래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작년도 많이 했는데 내 명의를 줄이는 거예요. 가족 명의를 전부 돌리는 거죠. 가족 전체 재산은 똑같다 할지라도 내 재산이 일단 줄어드는 거니까.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전부 다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를 이제 분산하는 거죠. 부인한테 10년 동안 6억까지는 정려세가 없어요. 세금을 안 해야 돼. 자녀에게도 5천만 원까지는 자녀에게 세금이 없어요. 미성년자로 그러면은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리고 이제 법인을 하게 만들어 법인 명의로 돌려버린다든지 장기 임대주택에 등록해버리면은 주택 수에서는 세액 계산할 때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무래도 내 재산이 줄어드는 거니까 여기서 핵심은 내 재산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이제 양도소득세 이야기고.